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페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재 274쪽입니다. 상권 교재 274쪽. 고추 품목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최대한 찬찬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학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 일정 시간 할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이런 그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야지 저도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잘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을 만들까? 좀 이런 것 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부족함이 분명히 많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학원에서 이렇게 강사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업을 하면서 정말 그 새벽에 짜투리 시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저기 뭐 학습을 하시면은 이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교재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그 다음에 이론서를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학습을 하다 보면 뭔가 좋은 것을 건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말씀이 많이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저기 274쪽 준비되셨으면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 준비기 생산비 계수 문제라고 제일 위에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종합이용 생산비 보장 방식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먼저 사전 지식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표준 생산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표준 생산비. 표준 생산비는 뭡니까? 금비기 생산비하고 생장기 생산비하고 수확기 생산비를 합쳐서 표준 생산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생산비를 전체적으로 나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비 보장 방식 보험에서는 보장 생산비를 지고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장 생산비는 무엇입니까? 준비기 생산비하고 생장기 생산비를 더한 게 보장 생산비인 겁니다. 그러면 수학기 때에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이거는 지급을 안 하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상 수학기에는 준비기하고 생장기에 들어간 것들을 이제 수학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거니까 이때는 다 차감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장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은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준비기 생산비 자체가 고추 같은 경우는 52.7%더라. 그 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49.2%더라. 이게 2023년 기준이었죠. 결국은 2024년 농금은 이론서에는 준비기 생산비가 고추가 52.7%, 브로콜리가 49.2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제 지나가면 이제 이런 문제들 자체를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약사항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봐볼게요.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보험에 2023년 4월에 가입한 고추가 보상하는 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 생산비 보장 고추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배 방법은 하늘 재배 500, 그 다음에 노지 재배 1,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노지 재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그 고장 생산비가 다릅니다. 그죠? 3,250원이고 노지 재배 같은 경우, 하늘 재배 같은 경우는 3,5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수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고추 같은 경우는 재배 작형이 정해져 있었죠. 하늘 재배 혹은 노지 재배 방식이 아닌 다른 재배 작형으로 그 가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 제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터널 재배하고 노지 재배가 이렇게 동일한 그 농지 내에서 재배 방법이 동일한 농지 내에서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는 농지는 인수가 제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단 보장 생산비가 낮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인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재배 동일하지 동일한 농지 내에서 재배 방법이 다른 걸로는 사실상 인수 제한이 되는데 보장 생산비가 보장 생산비가 낮은 3,250원으로 가입을 할 경우는 인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그 뜻이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약자 같은 경우는 토탈 2,000제곱미터 가입 면적으로 보장 생산비 3,250원으로는 가입을 받아주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그런 어떤 지식들은 하늘 재배, 노지 재배 이 두 개 작형으로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데 동일 농지의 그 다른 재배 방법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인수가 안 되는데 보장 생산비가 낮은 것으로 가입을 할 경우는 인수가 가능하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기 부담 비율은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3%는 최근 2년간 보험가입 계약자고 뭡니까? 그 다음에 그 2년간 수령한 그, 보험료 대비 그 120% 미만, 그죠? 이 순액이죠, 그죠? 20% 미만인 경우 자기 부담 3% 이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이 내용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내용은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역병이라는 병충해로 저기 한 번 있었습니다. 그죠? 재배 면적 2,000제곱에서 피해 면적 1,000제곱, 손해정도 50%, 그 다음에 생장 일수는 정식 후에 5분의 2 경과 시점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정식 후 5분의 2 경과 시점에 그 사고가 났는데, 실제 그 우리 표준 생장 일수라는 게 있었죠. 고추가. 우리가 고추 하면은 그 100일 사진 해가지고 표준 생장 일수 100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장 일수 100일 중에서 5분의 2 경과 시점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수학기 중에 또 사고가 있었네요. 그죠? 태풍으로 있었고, 피해 면적은 1,500제곱미터예요. 손해 정도는 65%인 걸로 조사자가 조사했고, 그 다음에 수학
일수는 수학 개시 후 5분의 1 경과 시점에 사고가 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학 수학기에도 우리가 수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수학 일수를 표준 수학 일수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표준 수학 일수가 있는데, 거기서 5분의 1 경과 시점에 사고가 나서 주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보상 비율은 둘 다 각각 10%였다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기 계약건에 대한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이게 물음 1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험가입 금액은 아까 우리가 이미 한번 훑어봤잖아요. 재보험 사업자가 평가한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보험 가입 면적이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아까 3,250원하고 3,500원이 있었는데 3,250원을 보험 가입 면적 2,000제곱미터로 곱해줘야 됩니다. 3,250원을 적용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문제 훑어보면서 이미 학습이 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중원권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 같은 경우 수학기 이전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정하시오고 물음 3은 수학기 중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보험금 계산식 우리가 명충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장경피병자죠. 잔경피병자. 자, 이거는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장경피병자 해야 될 게 고추죠. 그죠? 그러면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과 비율, 경과 비율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52.7%가 준비기 생산비 개수잖아요. 고추에. 그러면은 지수로는 0.527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준비기 생산비 개수 더하기 1 준비기 생산비 개수 이걸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알파라는 기호로 우리가 만들었을 경우 알파 더하기 1 알파 곱하기 생표죠. 그렇게 해서 생량일수를 표준 생량일수로 나누면은 이게 갱과 비율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식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0.716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배율은 어떻게 구할 거냐? 배율은 배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입니다. 배율 이제 배비율은 이제 구하는 게 배면적을 재배면적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손해정도 비율은 손해정도에 따라서 2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보시자고요. 우리가 아까 피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어요. 1000제곱미터를 재배 면적 2000으로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손해 정도가 아까 50이었잖아요. 여기 50원 우리가 손해 정도 비율은 60%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미보상 10%니까 0.6 곱하기 1 0.1 해가지고 배율을 27. 그 다음에 병충해가 아까 역병이 있었으니까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은 70%. 그렇게 해가지고 잔경, 희병,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잔존 보험가입 금액은 지금 앞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으니까 650만 원이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 될 겁니다. 그죠? 자기 부담금은 3%니까 0.03을 곱해주면은 19만 5천 원.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금 자체 구하는 거는 잔경피 병자 이제 위에 우리가 구해 놓은 것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 보험금은
68만 4,851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음 3 같은 경우는 수학기 중에 지금 난 그런 어떤 재해잖아요. 태풍으로. 그러면은 수학기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잔경 피자죠. 그죠?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과 비율은 1 수표입니다. 수학일수를 표준 수학일수로 나누는데 아까 5분의 1 경과 시점에 수학 개시 5분의 1 경과 시점에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표준 수학 일수를 5로 따졌을 때 5분의 1 경과 시점이니까 수학 일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1 수표. 그다음 이제 아래쪽 내용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일수는 수학 개시 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 일수를 말한다는 거고 표준 수학 일수는 수학 개시 일부터 수학 종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이제 이거는 표준 수학 일수는 지금 이때까지의 그 출제로 봤을 때는 표준 수학 일수는 출제자가 줍니다. 일단 주는 게 가장 합당한 그런 어떤 출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실제 이제 저기 잔존 보험가입 금액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잔존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가입 금액이 아까 그 65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650만 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1차로 68만 4,851원을 이미 수학기 이전 사고로 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당연히 591만 5,119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우리 그대로 그 구해놨 이제 이렇게 한쪽에 두고요. 경과 비율은 아까 1 수표잖아요. 그러면은 5분의 1 경과 시점에 그 사고가 난 거니까 5분의 1을 계산을 해주면 경과 비율은 80%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해율은 아까 1500제곱미터가 피해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손해 정도가 65%, 손해 정도 65%는 60에서 80구간이니까 손해 정도 비율은 80%를 적용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0.8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가 손해 정도 비율은 0.8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미보상이 아까 10%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1 해가지고 0.9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 수치를 우리가 하면은 54%가 비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부담금은 단전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기 부담금은 17만 4,454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는 기계적으로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은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보험금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그 금액은 233만 7,690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나머지 문제가 있었죠. 그죠? 재식 밀도가 아주 조밀하거나 넓은 농지 이게 그 우리 인수 제한 대상에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전체 꽃미터당 1,500주 미만 그 다음에 주 재식 밀도가 그 넓은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조밀한 게 전체 꽃미터당 4,000주 초과죠. 그죠? 넓은 경우가 전체 꽃미터당 1,500주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 그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고추 정식전 6개월, 그죠? 6개월에 그 이내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는 그 인수 제한이다. 그 다음에 고추, 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 제한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수 제한에서 그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그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이 내용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이런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인수 제한 내용들 한 번 더 써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지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 다음 시간에는 고추하고 브로콜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풀어볼 겁니다. 그렇게 풀어보고 이제 그 브로콜리 고추 브로콜리 한 번 더 학습을 하면서 어 고추 브로콜리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다른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그런 어떤 품목들까지 학습을 해서 생산비 보장은 끝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저기 지금 그 녹화 자체를 짧게 짧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감기 뒤끝이라서 조금 이제 저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서 좀 이렇게 짧게 짧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속도 낼 때는 또 그걸 확 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피트였습니다.